빠지면 네, 그래서 지금까지 1세대 큐빅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1세대 큐빅들, 찰스 큐빅, 플러스 큐빅, 베이스 큐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그것에 의해서 사실상 초전도 큐빅 분야의 전성기를 가져오게 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큐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초전도 큐빅의 역사에서 호일스타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냐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1세대는 초전도 큐빅 커뮤니티가 맨 처음 생성이 되죠. 큐빅들이 새로운 큐빅들이 디자인이 되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성능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주 간단한 데이터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이 구현이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초전도 큐빅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호일스 타임이 너무 짧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온 트랩이라는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아주 좋은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초전 큐빅이 양자 컴퓨팅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한 2007년, 2008년 이때쯤을 기점으로 트랜스포머 큐빅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높은 코히런스 타임을 갖는 큐빅들을 꽤 재현성 있게 구현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고 특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개 큐빅들을 사용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수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큐빅은 사실 현대 IBM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에 쓰이는 큐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그 양자 우월성 실험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했던 그런 실험에도 사용이 되는 현대 그 양자 컴퓨팅 테크놀로지의 아주 중요한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는 큐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사실 페이스 큐빅도 있는데 페이스 큐빅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뺐고요. 기본적으로 찰지 큐빅하고 이 플럭스 큐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찰지 큐빅은 이렇게 어떤 슈퍼컨덕팅 아일랜드가 있을 때 얘네들이 슈퍼컨덕팅 아일랜드가 있을 때 얘들이 조셉슨 정션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게이트 볼티지로 바이아스가 DC 바이아스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차징 에너지, 그러니까 쿠퍼페어 박스에 차지를 일렉트론을 하나 더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 스케일이거든요. 그게 터널링 에너지에 해당하는 스케일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쿠퍼페어를 숫자를 바꾸는 데 큰 에너지가 소요돼서 여기서는 쿠퍼페어 넘버가 굿 퀀텀 넘버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찰지 큐빗을 기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큐빗 상태들은 쿠퍼페어 넘버 스테이트들의 중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 큐빗이 어떤 리소스에 의해서 성능이 제한이 되냐 설명을 드리면 이 NG라고 소개를 드렸었는데 게이트 볼티지에 비례하는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NG라고 하는 offset charge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해밀토니안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에너지 레벨들도 이 charge fluctuation에서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rge noise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charge 큐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NG가 이 게이트 볼티지에 비례하는 파라미터라고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이 NG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큐빗이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의 백그라운드에 있는 차지들의 플럭추에이션도 다 이런 것들로 기술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큐빗이
그냥 고체 기반 소자에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이 charge fluctuation에 의해서 이 쿨링 타임이 제한이 되는 것들도 이 charge noise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플럭스 큐빗은 어떤 초전도 고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형성이 되면은 이 포텐셜 웰들이 형성이 되고 이 각각의 포텐셜 웰들은 예를 들면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선택,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선택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EJ 혹은 플럭스 값을 바꿔줌으로써 이 포텐셜 웰이 있는데 두 개의 포텐셜 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플럭스 큐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 큐빗 같은 경우는 차징 에너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차지 큐빗이 갖고 있는 차지 노이즈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민감하지 않은 편이고요. 그 대신에 이 external flux를 가지기 때문에 이 플럭스 노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한 큐빗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초정각 큐빗의 코어런트 타임을 늘리기 위해 두 가지 전략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초정각 큐빗을 구현을 했을 때 여기 굉장히 다양한 노이즈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일일이 찾아서 제거를 해주는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도 아니고 차지 플럭츄에이션 같은 거를 막아주고 혹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엄청나게 퓨어하게 만들어서 리퀴드 신 같은 게 없는 그런 서브스트레이트를 만드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큐빗 자체를 하드웨어 수준에서 노이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해주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이 만드는 그 해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을 큐빗의 쿨링 타임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게 트랜스폰 큐빗인데 일단 트랜스폰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 보면 Transmission Line Shunted Class 1 Oscillation Circu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뭐뭔이라고 지금 일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예일 유니버시티에서 엄청나게 지금 추적 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그리고 이름 있는 분들께서 2007년에 프로포저를 하나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PR에 실린 논문인데 현재까지 한 3,000번이 넘게 사이테이션이 된 2007년에 나왔으니까 한 14년 흘렀 14년 흘렀 17년 흘렀나? 17년 정도 흘렀죠. 17년 정도 흘렀는데 3,000번 사이트가 됐으면은 거의 엄청나게 많이 이틀에 한 번에 정도 사이트가 인용이 되는 그런 아주 임팩트한 페이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폰 큐빗을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현재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임스 코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님하고 계시고 제이 감베라는 아마 IBM 쿼럼 컴퓨팅에 관련된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디렉터로 있고요. 프린스턴대 교수님, 스탠포드 이분은 지금 차이나로 옮겨서 계시고 예전부터 이분들이 PI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트랜스폰 큐빗은 기본적으로 서킷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조색슨 정션이 있고 그리고 패러럴한 정션 캐파시턴스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 슈퍼컨덕팅 아일랜드가 어떤 게이트 볼티지로 튜닝이 가능한 그런 구조라서 사실 서킷 다이그램만 보면은 예전에 설명드렸던 찰스 큐빗 혹은 쿠퍼 페어 박스랑 완전히 똑같은 그 회로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도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EC랑 EJ는 차징 에너지랑 조셉슨 에너지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NG라는 파라미터가
결국에는 주변의 백그라운드 차지에 의해서 큰 요동이 있게 되는데 얘네들이 큐빗의 코헤런스 타임을 제한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다르게 하는 게 트랜스포먼 큐빗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렉트하게 비교를 하자면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차르지 큐빗 리즘은 차르징 에너지가 디펙트 에너지에 비해서 매우 큰 그런 영역을 얘기를 하고요. 트랜스포먼 큐빗 리즘은 반대로 EJ가 EC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차르징 에너지라는 게 조전도 아일랜드가 있을 때 일렉트론 하나 더 할 때 추가 소요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르지가 주변에 플럭추에이트 하는 거에 비해서 해밀토니안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C를 굉장히 작게 만들려면 예를 들면 캐파시턴스를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 레벨들이 NG에 대해서 센시티브를 하지가 않은 그런 큐빗을 만들 수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전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EJ over EC라는 레이쇼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큐빗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이 charge dispersion이 뭐냐면 이 NG에 대해서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많이 바뀌냐 이것을 의미하는데 이 charge dispersion이 EJ over EC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스케일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트랜스포먼 큐빗의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인데 EJ over EC가 다른 여러 가지 값들에 대해서 에너지 레벨들이 NG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냐 이것을 플롯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charge 큐빗 리짐하고 가까운 EJ over EC가 한 1.0인 경우는 이 NG가 바뀌면 에너지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점점 이 EJ over EC 레이쇼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NG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한 에너지 레벨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레벨들이 이 NG의 플럭추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한 그런 큐빗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플랫한 NG 차르지 노이즈에 대해서 완전히 거의 인센시티브한 그런 큐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큐빗으로 잘 활용을 하려면 이게 멀티레벨 어떤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투레벨 어프렉시메이션을 잘 따르려면 각각의 에너지 트랜지션의 에너지 스페이싱이 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잘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EJ over EC를 늘려줄수록 예를 들면 이거죠. 이 검은색하고 이 빨간색 사이의 거리랑 빨간색하고 파란색 사이의 거리가 결국에 이 각각의 트랜지션 에너지의 차이, 소위 에너지라고 부르는 파라미터인데 그러니까 EJ over EC가 증가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르지 노이즈에 인센시티브 하지만 이 에너지 레벨들이 거의 등간격 가까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설명드렸던 게 포텐셜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제로 트랜지션 프리퀀시랑 원투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달라야지 우리가 단일 들뜸 레벨에 제어를 할 수가 있고 큐빗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엔하모니시티가 EJ over EC에 대해서 결국에 감소를 해서 결국에는 EJ over EC가 무한대로 가는 영역에서는 사실 할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거든요. 얘가 할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아서 거의 등간기역 에너지 레벨을 갖기 때문에 계열을 못하게 될 텐데 신기하게도 EJ over 엔하모니시티 감소하는 이유는 알제브레이크한 디크리스라서 아주 약한 파워러 형태로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르지 노이즈는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데 비해서
엔할모니시티는 EJ over E에 대해서 파워로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도 어프락시메이션을 조금만 희생을 하고 찰스 로이즈에 완벽하게 인센시티브한 큐빗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러에 의한 이런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엔할모니시티가 작긴 하지만 사용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맨 처음에 사용된 트랜스포머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10의 사진일 테고 빨간색을 확대한 게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 큐빗인데 이 트랜스포머 큐빗의 가운데를 확대한 게 조셉슨 정션의 두 개로 이루어진 스피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트랜스포머 큐빗은 플로팅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아일랜드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플로팅하는 그런 상태고 걔네들이 조셉슨 정션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전도 큐빗은 트랜스미션 라인 레저네이터 그러니까 칩 위에 예를 들면 코엑스 케이블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트랜스미션 라인이라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끝에를 잘라 놓으면 스탠딩 웨이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레저네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되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애널라이즈를 하자면 이렇게 복잡한 캐패시턴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심플리파이 하면은 아까 소개를 드렸던 이런 회로로 항상 리듀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이 플로팅 아일랜드 사이에 캐패시턴스를 높게 가져가야만 우리가 이 EJ over EC가 매우 큰 영역을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굉장히 캐패시턴스를 높게 가져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핑거가 두 개 붙여 있는 이런 형태, 인터디지테이티드 캐패시터를 활용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 큐빗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 찰스 파티클이 어떤 퀀텀 로터 모델로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어떤 찰스 파티클이 있는데 얘가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있고 또 익스터널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파티클의 다이내믹스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1대1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로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해밀토니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쿠퍼페어 박스의 해밀토니안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offset charge라고 하면 이게 external magnetic field에 해당되는 그런 대응점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symmetric gauge를 활용을 한다면 이렇게 해밀토니안을 바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이 펜듈럼이라고 하나 이 퀀텀 로터에 대응되는 이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묘사를 하자면 EJ가 GL, C가 이렇고 또 이런 대응 관계가 있다고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트랜스포머 리즘 같은 경우는 EJ over EC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큰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퀀텀 로터가 있는데 그래비테이셔널 필드가 매우 크면은 그 다이내믹스는 거의 이 파이라고 하는 앵글이 작은 영역에서만 플럭추에이트하는 그런 다이내믹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성하는 아이디언 스테이트들이 트랜스포머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파이랑 파이 사이에 이 페이스를 제한을 시켰을 때 조셉슨 정션이 일종의 코사인 포텐셜을 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 포텐셜 오버에 갇힌 페이스 파리클들이
이 형성하는 아이디어 스테이트들이 결국에 트랜스포머의 레벨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해미톤이 주어지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exact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스페이스에 있는 웨이브 펑션을 활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아이디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하는 Matthews 이퀘이션을 푸는 문제랑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정리를 하면은 아이겐 스테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매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있는데 그리고 얘는 캐릭터리스틱 밸류인 A라는 코에피션트에 해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오리지널 논문에 적혀 있는데 제가 이거 매스매티카에 넣어서 해보려고 하니까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여기 페이퍼에 있는 이 가운데 플러스 사인은 아마 마이너스 사인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왜 많이 되거든요. 이게 캐릭터리스틱 펑션의 오더가 이렇게 주어진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그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고할 만한 애들을 여기다 조금 모아놨으니까 브루트포스로 한번 의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 해봐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잘 맞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드리 코테라는 분이 쓰신 디시스가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는 또 잘 맞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NG 값이 0에서 0.5로만 제한되어 있을 때만 몇 번 있어야 하는데 내가 시도하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노트북이 매스매티카 노트북을 업로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소환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요. 마음에 안 드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이겐 이퀘이션을 익exact하게 풀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에너지 레벨들은 결국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EJ over EC가 굉장히 큰 영역에서는 NG가 4분의 1, 한 요쪽이 여기 중간에 점을 기점으로 코사인 형태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charge dispersion의 peak to peak 값이 어떻게 EJ over EC에 대해서 변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eak to peak 값은 NG가 2분의 1일 때랑 NG가 0일 때의 에너지 레벨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 굳이 표시를 하자면 입실론 1은 이렇게 이거의 진폭 세컨 에너지 레벨의 진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WKV 메시지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픽투픽 값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EJ over EC의 스퀘어 루트 한 거에 익스포넨셜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EJ over EC라는 레시오에 대해서 이 charge dispersion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 이런 것, 스퀘어 루트 오브 EJ over EC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익젝트하게 사실 풀기 어렵다 했잖아요. 이렇게 익젝트하게 사실 풀어서 하는 사람은 거의 누메리컬하게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일단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넘버 베이시스에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이애고널한 매트릭스 텀이 있고 또 이 first of diagonal 텀들이 터널링 엘리멘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해밀토니안이 주어지는데요. 얘는 뭐 매트릭스 엘리멘트를 이렇게 쓴 다음에 사실 얘는 디멘션이 인피니트하고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n값이 가능한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있는 해밀토니안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잘라서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시뮬 에너지 레벨들을 구하고 싶으면 적당히 잘라서
얘를 다이어그널라이즈를 해주면 에너지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나와 있는 그거를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숙제는 이런 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슬라이드로 강의했는데 이거는 꽤 중요해서 좀 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먼 에너지 레벨 같은 경우는 일어나세요. 트랜스포먼 에너지 레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펄펄 매트릭을 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지유가 이스티가 1보다 매우 큰 그런 영역에서는 퍼퍼베이티브한 애널리시스가 가능한데 이렇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밀턴이 아니죠. 오리지널한 해밀턴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NG에 대해서 인센시티브해요. 이 스펙트럼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NG가 0이라 가정하고 해밀토니안을 근사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꽤 정확한 애널리틱한 식들이 나오거든요. 다시 써주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또 알고 있냐면 트랜스포먼 리즘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가 0인 영역에서 이 0을 기점으로 스몰한 어스레이션들로 기술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퀀텀 모터로 문제를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얘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익스펜션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폴트 오더까지만 익스펜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해밀토니안을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승까지 전개를 하면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얘만 고려를 하면은 하모닉 어슬레이터에 해당하는 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세컨드 컴파이제이션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A랑 E 대괄 오퍼레이터로 기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숙제로도 했었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얘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impedance라고 over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페이즈랑 charge 오퍼레이터의 넘버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페이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자세한 과정은 제가 강의록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넘버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charge를 2 times 2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주의 깊게 해야 될 게 이 넘버랑 이 넘버는 결국에 그 페이즈랑 이 슈퍼페어 넘버의 0포인트 플럭추에이션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백현 상태에서도 저 정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트랜스폰 UJ가 이시보다 매우 큰 경우는 이게 UJover EC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에 비례하는 게 이 페이즈의 제로포인트 플럭추에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엄청나게 작은 플럭추에이션을 갖는 경우에는 이 슈퍼페어 넘버가 uncertainty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UJover EC의 3분의 1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슈퍼페어가 더 이상 좋은 퀀텀 넘버가 아니고 charge 큐빅하고는 완전히 다른 리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번째 에너지 레벨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코사인 포텐셜이 디파인 하나 그 할모닉 오시레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들로 기술을 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사슴판만 넣은 거거든요. 그걸 퍼터베이션으로 생각했을 때 그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맨 처음에 두 개 텀이 디파인하는 그 할모닉 포텐셜의 그 넘버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톤 넘버 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쓰면은 대부분의 트랜스퍼에 관련된 중요한 성질들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n번째 에너지 레벨에서 n 플러스 1로 갈 때 를 계산해주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first excited state까지의 transition frequency는 어떻게 되냐면 8EJ EC 마이너스 EC 이렇게 씁니다. 얘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게 코사인 포텐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코사인 포텐셜이 있고 이 밑바닥에서는 근방에서는 얘가 할모닉 포텐셜처럼 보이게 되는데 코사인의 4승, 5승 이런 놈들이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할모닉 포텐셜이 생겼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넘버 스테이트들의 에너지 레벨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페르토팔 이제 라는 에너지 스페이싱을 갖습니다. 할모닉 포텐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 퍼터베이션에 있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익사이드 스테이트 사이에 트랜지션 에너지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프리퀀시뿐만 아니라 엔할모니시티가 또 중요하죠. 큐빅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이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에서 n 플러스 2로 가는 트랜지션 에너지를 n에서 n 플러스 1로 가는 트랜지션 에너지로 빼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거는 우리가 1령이랑 우리가 1, 2 사이의 차이인데
프리퀀시랑 트랜지션 에너지가 EC만큼씩 감소하는 이게 트랜스펀이 하는 에너지 레벨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왼쪽에도 11. 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고 두 번째로 이게 맞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원투에서 지로 조이는 것과 이런 실수를 그리고 왜 에너지티를 알잖아요. 이 relative 에너지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적인 알파라는 컨셉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relative enormicity는 enormicity를 transition frequency로 normalize 시켜주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뭘 나타내냐면 enormicity가 EJ over EC 레이쇼에 대해서 어떻게 감소하는지 그 스케일링을 나타내주는 게 이 relative enormicity라 할 수 있는데 파 EJ over EC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enormicity는 파워러로 아주 위크하게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히 enormicity가 우리가 큐빅을 제어할 때 어떤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파라미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G transition frequency랑 EF transition, 0, 1 transition frequency랑 1, 2 transition frequency 사이에 frequency difference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만큼 차이가 나면은 결국에 각각의 레벨을 제공을 해줄 때 우리가 보내주는 시그널들은 이 프리퀀시의 차이만큼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펄스가 있는데 이 펄스가 듀레이션을 갖잖아요. 펄스의 길이를 타워라고 했을 때 이게 1 over 타워가 펄스가 가는 밴드위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펄스가 만약에 길이가 너무 짧으면 얘네 두 개 사이에 프리퀀시 디퍼런스를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티는 우리가 결국 펄스의 길이가 에너지티보다는 커야 되나? 그러니까는
펄스의 길이가 펄스 길이가 너무 짧으면 이 프리퀀시를 구분을 못하니까 1/4 타워라는 게 펄스의 밴드위드인데 펄스의 밴드위드가 에너멀리시티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에너멀리시티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펄스의 길이가 길어져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펄스의 길이라는 건 큐빗을 제어할 때 쓰는 게이트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게이트를 해줄 수 있냐는 이게 에너멀리시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 그거에 대한 커멘트를 드리고요. 티피컬한 넘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 여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 때는 넘버에 대응이 되겠죠. 얘 EJ/EC 레이쇼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게이트가 무슨 게이트. 게이트는 예를 들면 큐빗을 제어해줄 때 영의 상태, 이니셜 상태가 이거였는데 얘를 1 상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런 게이트를 해줄 때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게이트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오퍼레이션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펄스의 길이가 에너멀리시티가 작기 때문에 어느 이상의 길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이 EJ/EC 레이쇼는 보통 한 50 이상을 가져가야지 트랜스퍼 영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밴드위스가 아나모니시티보다 작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거보다 커졌을 때 그러니까 이 밴드위드는 결국에 이 펄스가 나타낼 수 있는 프리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펄스가 나타낼 수 있는 프리퀀시가 뭐 F라고 했을 때 F1, F2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나타낼 수 있는 프리퀀시의 최소 차이가 이 밴드위스의 펄스의 길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3D 트랜스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펄스의 이게 에너멀리시티만큼 차이 나는 것을 만약에 잘 표현을 해줄 수 있으려면 펄스의 길이가 어느 이상 길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펄스라는 거는 원래 그 뒤로 원 스테이트 차이만큼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이가 이완하면 저걸 프리변을 했을 때 뭔가 사이드 밴드 같은 게 나온다는 걸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으면은 이 밴드위드가 넓어질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거를 다룰 시간은 별로 없는데 펄스 길이가 짧으면 얘를 FFT를 하면은 싱크 펑션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프리퀀시의 이 펄스가 나타내는 프리퀀시의 언설티티가 이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펄스 길이가 타오면 아마 이게 1/2 타워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큐빅 G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펄스가 충분히 짧지 않다면 EF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여기 있으면서 G만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이 EF까지 드라이브, A 트랜지션까지 드라이브가 돼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 프리퀀시 트랜스포먼이 있구나. 픽스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그 조셉슨 정션이 한 개에 있는 경우를 픽스 프리퀀시 트랜스포먼이라고 하고, 튜너블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조셉슨 정션을 우리가 스퀴드에 배웠었죠. 조셉슨 정션을 두 개가 있는 어떤 고리 구조를 형성을 하면은 여기에 가해진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해서 이펙티브하게 조셉슨 에너지가 모듈레이트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튜너블 트랜스포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피드를 활용한 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펙티브한 조셉슨 에너지가 엑스터널 플럭스에 대해서 튜닝이 가능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설명했을 때는 두 개 조셉슨 에너지가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조셉슨 정션 만들었을 때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에이시메트릭한 회로가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일부러 에이시메트릭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메트릭한 스퀴드를 가는 트랜스포먼의 경우는 우리가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해서 에너지 G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표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레인지의 프리퀀시를 튜닝을 하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마그네틱 플럭스에 우리가 노이즈가 있다면 여기 플럭츄에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프리퀀시의 플럭츄에이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큐빅 디코헤런스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따라서 큐빅 자체가 이 플럭스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튜닝이 가능하게 디자인을 해주는 것을 에이시메트릭한 트랜스포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 플럭스 노이즈에 의한 디코헤런스로부터 그래도 많이 안전한 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튜너블 트랜스포먼을 사용을 하면은, 근데 IBM 같은 경우는 소자 수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조셉슨 정션의 조셉슨 에너지를 우리가 패브리케이션을 할 때 엄청나게 정교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칩이 튀어나오면 프리퀀시를 튜닝할 방법이 굉장히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플럭스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항상 프리퀀시를 조절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크라우딩 프로블럼을 해결을 시킬 수가 있는 게 이런 프리퀀시 튜너블 트랜스포먼이고요. 단점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앞에 있는 노이즈가 큐빗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코일 타임을 짧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먼 큐빗이 어떻게 구현이 됐나 이런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페이퍼 이전에도 한 몇 개에서 트랜스포먼 큐빗을 활용한 실험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성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한 건 이 페이퍼가 처음입니다. 앤드류 하우는 지금 프린스턴에 교수님이고, 리시 슈스터는 스탠포드에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가 있었는데 IBM 쪽에서는 픽스 프리퀀시 설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프리퀀시를 완전히 조절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찍어 나온 다음에 조절을 못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조셉슨 정션의 파라미터를 뭔가 좀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또 IBM 사람들이 개발했습니다. 거의 조셉슨 정션 때 레이저를 국소적으로 써줘가지고 예를 들면 원하는데 주파수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레이저 테크닉 같은 걸 개발해서 많이 좋아졌죠. 안 그랬으면 소자가 못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디소더가 크고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먼 큐빗이 그래서 맨 처음에 거의 구현을 했는데, 이징유벌 EC 레이쇼를 예를 들면 스피드를 조셉슨 정션 대신에 사용하면은 이징유벌 EC 레이쇼를 우리가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charge dispersion의 다양한 영역을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익스퍼네셜하게 charge 노이즈가 dispersion이 suppress가 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고, 이렇게 해서 구현된 커뮤니스 타임은 한 1, 2마이크로세컨드거든요. 길지는 않고 꽤 짧은데 그래도 쓸만한 애들이 계속 나오는 게 트랜스포먼의 초기 단계의 개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짧은가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트랜스포먼 큐빗을 코플레이너를 여기까지 레zo네이터 해서 그 레zo네이터 안에다가 이렇게 인베딩을 시켜놨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레zo네이터 모드가 사실 리드아웃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드라서 외부랑 엄청나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레zo네이터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디케이하는 소위 말하는 펄셀 디케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큐빗의 러닝타임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를 바꿔가면서 큐빗의 라이프타임을 측정한 건데 외부에 러시한 모드가 있는데 거기에 하이브리다이즈를 하면은 큐빗의 코어런스 타임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잘 예측을 해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큐빗이 경험하는 이 전자기 환경이 굉장히 큐빗의 코어런스 타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 인바이런트가 넓게 보면은 큐빗에 커플되는 이 스트럭처들이 어떻게 바깥으로 릴렉스 되는 것도 있고 혹은 예를 들면 우리 칩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형성되는 여러 패러시틱한 모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인바이런트에 해당이 되겠죠. 네. 아까 보니까 플라이트에서 T1 타임이 2.8 마이크로세컨드 10도가 있잖니 말씀하셨는데 10도 타임으로 상당히 T2 항상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T2의 최대값은 2x T1이거든요. 네. 그래서 2x T1을 완전히 satisfy 하면은 그게 정말 아이디어한 경우고 그게 아니면 어떤 fluctuation에 의한 frequency fluctuation에 의한 dephasing 소스가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pure dephasing이 있지 않나요? 그에 해당하는 타임스케일 한 5마이크로세컨드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T2는 최대값이 2x T1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1을 느끼면 T2는 따라가는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첼슨 큐빗의 펄스 타임이 이 운동하는 그 연관이 있나요? 다시. 첼슨의 펄스 타임이나 라이프 타임이 그 운동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온도랑 당연히 연관이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쿼스 파리클이 많이 생기면서 그 초전 부체가 점점 더 리지스턴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인트린식한 리지스턴스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코어런스 타임이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는 온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베이스 템퍼레처, 다일루션 리프리저레이터, 베이스 템퍼레처에서 보면 스페어블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의 센시티비티 이런 것은 잘 보지 않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되면서 요약을 하자면 트랜스포먼트에서 활용해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레프로듀서블한 코어런스 타임을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차이즈 노이즈의 센시티브한 피드백박스를 파라미터로 바꾸면서 인센시티브하게 그래서 차이즈 노이즈는 이제 초전 노트북 커뮤니티에서 이제 제안하는 요인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 연구를 득점. 그래서 이 연구를 득점으로 초전 노트북이 굉장히 양자 정보 분야에서 메이저한 플랫폼으로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트랜스포먼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을 때 전 트랜스포먼 큐빗의 코어런스 타임이 한 마이크로세컨드 영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의 원인이 펄셀 디케이라고 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한 인바이런먼트를 통해서 디케이하는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은 초전 큐빗이 엄청나게 잘 컨트롤된 어떤 3D 로러스한 인바이런먼트에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라이프타임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 백하니 박사님이라고 IBM에서 굉장히 높은 현재 포지션을 갖고 계신 박사님이 이 오늘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것 같이 이게 3차원의 초전도 캐비티거든요. 그러니까 쇠를 깎아서 만든 거예요, 진짜.
넣는 거고 이 가운데다가 이 안테나처럼 생긴 트랜스포머 큐빗을 박아서 넣는데 실험을 했더니 10배가 넘는 이 초전도 큐빗의 라이프타임 향상이 보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나게 높은 코어런스 타임이 구현이 됐는데 사실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 초전도 큐빗이 어차피 조세슨 정션이 제가 해보면 엄청나게 디스오더가 있는 어루미늄 옥사이드 필름이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설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조세슨 정션이 리미트하는 그 코일스 타임이 대략 한 1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로 예측이 됐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근데 훨씬 뛰어넘는 코일스 타임이 보고가 됐죠. 그리고 현대에는 트랜스폰에서 100 마이크로세컨드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조세슨 정션이 결국에는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누구라고 하죠? 도시전설 같은 것들을 완전히 없애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저기는 왜 T2 타임이 티저 타임은 저희 다양한 소스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걸려서 끝나고 간단하게 그 이후에 또 트랜스포머 큐빗의 복사가 중요한 해결이 이 산타바바라고 해서 계속 이 페이스 큐빗을 갖고 재미를 많이 못 보셨어요. 그런 밝히는 그러다가 이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똑같은 트랜스포머 큐빗이거든요. 이거 디자인만 다르게 한 거예요. 디자인만 원래는 이렇게 플로팅 트랜스포머로 했었죠. 두 개의 아일랜드가 이렇게 결합, 핑과 형태로 겹쳐있는 그런 형태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원래 회로 다이어그램을 그대로 구현한 이런 X 쉐입의 트랜스포머를 구현하고 얘를 X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주목할 만한 요소는 왜냐하면은 굉장히 디자인 측면에서 트랜스포머 지오메트리를 굉장히 만들기 쉽게 했고 각각의 컨트롤을 한 개의 팔에다가 이 컨트롤, 다른 팔에다가 저 컨트롤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의 어떤 디자인 룰을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스트럭처를 통해서도 한 4-50 마이크로세컨드 되는 T1 타임을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잘 하게 되시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런 트랜스포머 큐빗을 제안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이 대부분의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들이 디자인되는 프린시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계기로 다케이스 분들은 구글이 이제 이쪽하고 완전히 협업을 하면서 동시에 샀어요. 그래서 이쪽 지금 현재 구글에서 하는 양자 컴퓨팅의 시초세가 이쪽 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후로도 다양한 뭐뭐 해서 큐빗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별로 인텔에서 했던 건데 그냥 스타쉐입으로 만들었다. 스타문으로 트랜스문이에요. 코엑스 케이블 모양으로 만들어서 코엑스 문. 이거는 얘는 커플러 튜너브 하는 커플러라서 G가 커플링의 피나무 컨스턴트거든요. 그래서 G문. 얘는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조세슨 정션 트랜스포머의 캐패시턴스가 굉장히 커다는데 그거의 대부분이 조세슨 정션 자체에서 오도록 디자인을 한 이 merge 가는 트랜스포머 또는 merge one이라고 하는 큐빗이 있고 또 플립 테크닉을 이용해서 진짜 캐패시터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플립 원이라는 다른 종류의 트랜스포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큐빗 같은 경우는 현대 프로세서들에 주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큐빗이라고 할 수가 있고
IBM과 구글은 각각 픽스 프리퀀시 그리고 튜너 프리퀀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 40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제가 보고 했는데 한 2019년까지는 우리가 T1 타임은 한 100 마이크로 세컨드 영역대에서 계속 들어오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도 했고 잘 안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일단은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초전 큐빗의 코헤런스를 제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투 레벨 시스템 디펙트라고 해가지고 머티리얼의 인터페이스에 살고 있는 디펙트 스테이트들이 큐빗의 파퓰레이션을 투 레벨 시스템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큐빗의 파퓰레이션을 흡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커니즘들이 해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한 2020년대 초반에 새로운 물질을 활용해서 초전도 물질을 활용해서 초전도 큐빗을 만들었더니 300 마이크로세컨드에서 500 마이크로세컨드의 영역으로 큐빗의 라이프타임이 꽤나 잘 구현이 되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탄탄lum이라는 초전도 물질을 활용한 건데 사람들이 얘네들을 안 봤던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조셉슨 페로 같은 거 만들 때 다 썼던 건데 스페시픽하게 알파 탄탈lum이라는 페이스로 잘 크리스탈을 끄는 공을 시켰더니 얘네들이 갖는 이 억사이드가 성질이 좋은가 보요. 그건 아직도 탐구 중이긴 한데 그래서 TLS 로스가 조금 적은 방향으로 잘 물질 과학 측면에서의 브레이크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퀘스천은 트랜스포머 큐빗 여러 개 있는 이건 싱글 큐빗 디바이스들이 대부분이고요. 많은 디바이스에서 밀리세컨드 프렌치 타임 구현을 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현대 컴퓨팅 시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가는 아직도 계속 탐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트랜스포머 큐빗이라는 것은 컨트롤 박스 서킷이 EJOS가 매우 큰 영역에서 작동하는 회로고 charge dispersion이라고 하죠. NG에 대한 에너지들의 센시티비티가 EJOS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서프레션이 되고 반면에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에너지티가